인간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 남들 눈치 보지 않는 삶의 지혜. 삶은 혼자서 완성된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관계와 남의 시선에 얽매이는 삶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남의 시선을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자의 삶이 왜 괜찮은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흔히 제2의 인생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동시에 고독과 불안이 찾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고 느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사회적 규범과 교육 때문입니다.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 라는 말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적 가치가 강조되며 개인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러한 태도는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독립과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남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도전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남들의 평가 외에도 현실적인 부담이 더해집니다. 은퇴 이후의 경제적 문제, 자녀 독립 후 느껴지는 상실감,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내 삶이 남들보다 부족하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을 남들에게 맞추는 순간 삶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로 나눴는데 그는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 실현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만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는 이 자아 실현의 단계에 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취와 실패를 뒤로하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재설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영혼의 가장 깊은 깊이를 들여다볼 기회다. 루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소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때 우리는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나 사상가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영감을 얻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현대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녀와의 왕래가 드물다, 배우자와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무라카미 하루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인생의 배경음악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은 자신의 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60대 여성 김모 씨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랄프 waldo 에머슨. 중년 이후의 삶은 가치 있는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 시기는 남들로부터 받은 평가나 사회적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의 자녀, 배우자, 부모, 직원으로서 살아왔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로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5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삶의 정점은 나이 들면서 찾아온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중년 이후 삶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프라 윈프리. 중년 이후는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직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은 남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나이에 따라 특정한 역할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때로는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는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기회입니다. 한 사례로 5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는 평생 아버지와 가장으로 살았지만 그 외에 나를 찾는 일이 필요했다고 회상합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늘 배우고 싶어 했던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음악 모임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의 탐구 없이는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달리기를 통해 자신과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할 때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상적인 활동도 자신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한계를 떠올리며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야말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아 지역의 자연 경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 사람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지역 전시회에 출품하며 새롭게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은 단순히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이는 남은 삶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 스티브 잡스. 중년 이후는 이제까지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조화에서 온다. 에픽테토스. 비교는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친구는 더 큰 집에 산다.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결코 끝이 없는 경쟁을 만들어내고 결국 삶의 진정한 행복을 앗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를 돌아보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한 박모 씨는 초기에 서울을 떠난다는 건 실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며 오히려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불안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과의 비교 대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중년 이후 삶의 중요한 실천 방안은 나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의, 행복의 조건은 남들이 아닌 내가 정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스티븐 코비. 중년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관계는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면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긴 사람들은 더 큰 삶의 만족을 느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던 모임을 정리하고 대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모임이지만 진정한 대화를 나누며 행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공자. 새로운 도전은 중년 이후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요리학교에 등록한 65세의 최모 씨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주변의 시선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리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동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도전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에픽테토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박한 삶에서 오는 만족감은 금전적 여유와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은퇴자는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며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는 큰 집이나 많은 돈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소박한 삶은 단순히 경제적 절약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행은 자신을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구스타프 플로베르. 혼자 여행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과 대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행보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은퇴 후 혼자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내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혼자 여행은 외롭다는 편견을 깨고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행복은 큰 성취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즐거움에서 온다. 조셉 캠벨. 중년 이후에는 큰 목표보다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의 시간, 좋아하는 책 읽기와 같은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손뜨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스카프를 완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 이 작은 작업이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소한 행복은 우리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고독은 선택한 것이지만 자유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고독은 흔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남들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은퇴자는 고독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남의 시선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은 고독을 자유로 바꾸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힘을 줍니다.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